내가 두 계단 위에 그가 아래에 선 위험한 구도는 묘한 흥분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그의 얼굴에 손을 얹고 뜨거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수염이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나를 원해? 그의 확인에 나는 대답 없이 그에게 기대어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계단이라는 은밀한 감옥 안에서 우리의 몸은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착각도 실수도 아닌 우리 둘의 의식적인 공범 행위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고 저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계단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모든 것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어요. 언제든 정희 선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 좁은 공간에서의 수철과의 밀착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다는 사실. 옷을 벗기는 것도 빨랐고 서로를 탐하는 것도 더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거대한 그것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직 쾌감만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크기는 충격적일 정도로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살이입니다. 오늘은 정희 선배의 애인과의 우연한 잠자리에서 묘한 승리감에 빠진 향이의 삐뚤어진 욕망의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름휴가라 정희 선배 집에 놀러간 첫날이었어요. 정희 선배는 내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거 중인 정희 선배의 애인 수철은 내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복층으로 된 정희 선배 집은 1층에 거실과 침실이 있고 2층 다락방 같은 곳이 내가 머물 방이었어요. 정희 선배는 내가 오니까 좋아하며 맛있는 것들을 해주겠다며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좁은 계단을 올라 복층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피곤해서 정희 선배의 침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느껴진 야릇한 감각,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내 은밀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커서 숨이 막혔죠. 일어나려 했지만 긴 여행으로 인한 피로 때문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통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이렇게 생생할 수 있나 싶었죠. 몸 전체가 그 거칠고 야릇한 느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움직임, 고통은 사라지고 이상한 쾌감만 남았어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것이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뜨거운 체온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이성은 이 상황을 분석하기를 거부했어요.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본능만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땀 냄새와 뜨거운 살결이 닿는 감각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 낯선 쾌락의 너울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그에게 저를 허락하고 있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았고 나는 그 파도에 휩쓸린 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내 몸은 철저히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스친 낮은 속삭임. 오늘 일찍 왔네. 그리고 당신 너무 예쁘다는 중얼거림.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정희 선배의 동거남인 수철이었어요. 수철이 나를 정희 선배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온 줄 모르는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의 나를 정희 선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희 선배의 애인이 지금 내 몸을, 거기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뜨겁고 야릇한 느낌을 멈추고 싶지 않은 내가 있었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금기로 인한 짜릿함을 거부할 수 없었죠.
수철의 것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여 몰려왔습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그의 움직임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수철과 이런 식으로 그의 뜨거운 것이 내 안에서 수축하더니 동시에 무언가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여전히 현실감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죠. 잠시 후 침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죠. 눈을 감고 잠든 척해야 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침대 옆에서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깊게 잠든 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향이잖아. 완전히 절망적인 목소리였죠. 뒤로 물러서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하는 자책, 그리고 벽에 기대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 미쳤다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향이가 여기 왜?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을 긁는 듯한 낮은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고통보다 내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쾌감의 여운에 더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성이 아우성치고 있었지만 감정은 반대였죠.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고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마침내 혼자가 된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가? 몸 곳곳에 남아있는 감각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었어요. 붉어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허벅지 안쪽의 흔적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구나. 거울 속 내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피해자가 된 기분보다는 뭔가 찰나의 경험한 짜릿함이 더 컸어요. 이런 나 자신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 비밀스러운 경험이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수철,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선배가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떤 얼굴로 맞이해야 할까요? 급하게 복층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아직도 다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2층 내 방에 도착해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정희 선배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배가 돌아왔을 때 저는 복층방에서 내려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장 많이 봤지? 하며 밝게 웃는 정희 선배. 향이 좋아하는 것들로 골라왔다는 자랑.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전 일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정희 선배는 부엌에서 바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희 선배가 쉬라고 했어요. 여름휴가인데 뭘 도우냐며 웃는 선배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녁 무렵 수철이 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아마 오늘 일찍 와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온 것 같습니다. 다녀왔어 하는 인사를 하는 수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죠. 정희 선배는 기다렸다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수철은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향이가 왔네? 하며 놀라는 척하는 수철. 정희 선배가 깜짝 선물이라며 웃었습니다. 언제 왔냐는 질문에 오늘 오전에 왔다고 대답했지만 수철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특히 어색했어요. 정희 선배는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계속 권했지만 저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수철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향이 많이 안 먹네 하는 정희 선배의 걱정스런 말에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 중 정희 선배가 수철에게 다음 휴가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수철은 평소의 활발함 대신 짧게 대답하며 연신 헛기침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정희 선배는 그 모습을 피곤해서 의욕이 없는 것이라 여겼지만 나는 그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그때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잡는 순간 수철도 동시에 물컵을 잡으려 했고 우리 둘의 손가락이 차가운 유리컵 옆면에서 스치고 말았습니다. 정희 선배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짧은 손끝의 접촉에서 우리는 서로가 뜨거운 비밀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복층방에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래층 선배 커플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신경 쓰였어요. 정희 선배의 웃음소리, 그리고 수철의 낮은 목소리. 하지만 평소와 달리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면서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가 알게 된 비밀이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했어요. 그 이후 우리는 서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철은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나는 그의 그림자가 사라진 후에야 복층 방에서 내려왔죠. 정희 선배는 이러한 어색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집안을 감도는 낯선 침묵 속에서 더욱 불안하고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정희 선배가 잠시 외출한 오후에는 1층 침실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그날의 거친 숨소리와 몸의 압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침대에 다시 눕는 상상만으로도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수철이 돌아와 또다시 나를 정희 선배로 착각해 주기를 갈망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1층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철이 밤늦게까지 보던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나는 그 책을 몰래 쥐고 복층 방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때가 묻은 종이의 질감, 책갈피로 쓰인 영수증 한 장까지 그의 사소한 흔적들이 그날의 뜨거운 감각을 소름 끼치도록 되살려냈어요. 그 책을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나는 수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끊임없이 상상하며 위험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그날 아침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철과 나는 좁은 계단 중간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정희 선배가 1층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만이 긴장된 침묵을 채웠습니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던 중이었고 수철은 2층 화장실로 가기 위해 올라오던 중이었죠. 멈춰선 그와 나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고 나의 등 뒤로 그의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계단 더 올라섰습니다. 좁은 공간 때문에 그의 몸이 내 어깨와 거의 닿을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았는데 바로 그때 수철이 난간을 짚으려던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살짝 겹쳐졌습니다. 단지 스치는 접촉이었지만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의 온기가 내 손 전체를 감쌌고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이 손끝을 통해 다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철컥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희 선배가 샤워를 끝낸 것이었죠. 우리는 경보라도 울린 듯 재빨리 손을 떼고 흩어졌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복층방으로 뛰어 올라갔고 수철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층방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숨을 들이쉬며 벽에 몸을 기댔어요. 계단 난간에서 수철의 손이 닿았던 내 손등에는 마치 낙인이라도 찍힌 듯 뜨거운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죄책감 뒤에 숨겨진 맹렬한 욕망을 나는
똑똑히 읽어냈죠. 그도 이 위험한 이끌림을 외면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착한 후에도 한참 동안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단 몇 초간의 은밀한 접촉이 그날 밤의 모든 감각을 순식간에 소환해냈고 나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내 손에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고 방금 전 계단에서 느꼈던 수철의 거칠고 낯선 손길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그가 다시금 내 몸을 탐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상상에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이런 반응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피해자로서의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오히려 그 금지된 경험, 그 짜릿한 일탈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나 자신이 섬뜩했습니다. 수철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도 그 강렬했던 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려 애쓰고 있을까요? 계단에서의 그 망설임 없는 접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 우 속이었습니다. 아래층 정희 선배 커플이 잠든 방은 평화로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철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생각, 계단에서의 생생한 감각,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나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갔습니다. 정희 선배는 내가 이곳에 더 머물기를 바랐지만 과연 이 위험한 불씨를 안고 계속 머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도망쳐야 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제 수철을 정희 선배의 남자가 아닌 나의 비밀스러운 욕망의 대상으로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고 은밀한 계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찔한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정희 선배의 표정에 수상한 기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정희 선배가 불쑥 물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TV가 아닌 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죠.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무슨 말이에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일단 수철 씨가 요즘 너무 조용해. 정희 선배의 매서운 관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이 너도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 그 지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정희 선배가 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달라진 게 뭔데요? 불안함을 숨기고 되묻자 선배는 글쎄 예뻐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갑자기 여자다워졌다고 해야 하나?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말에 내심 묘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수철은 오히려 넋이 빠진 듯한 분위기라는 말에 나는 희미한 승리감과 함께 묘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인 걸까? 나는 황급히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희 선배는 그럴까?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죠. 정희 선배는 밝게 맞으며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수철은 그냥 좀 피곤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수철의 시선이 잠시 나와 마주쳤지만 그는 곧바로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이상해. 향이도 이상하고 수철 씨도 이상해. 정희 선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우리를 번갈아 보며 솔직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거야?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고 우리는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정희 선배는 우리의 경직된 반응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급히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정희 선배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하면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희 선배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나의 위험한 충동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나를 더욱 흥분시켰죠. 어느 날 오후 정희 선배가 급작스러운 저녁 약속을 잡고 늦게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복층방에서 의도적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우연도 실수도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선배의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커튼을 꼼꼼히 닫고 금이 간 금기를 확인하듯 침실로 향했습니다. 정희 선배의 침대에 잠시 몸을 뉘어 그날의 쾌감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나는 수철을 유혹하기 위한 가장 관능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철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복층 계단 입구에 서서 그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면에서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복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매혹적인 리듬을 타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얇은 원피스 아래 드러나는 내 몸의 실루엣을 그가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쫓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멈춰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나는 곧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희 선배는 나갔어요. 늦게 들어올 거래요. 내 말에 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수철 씨 생각으로 잠을 못 잤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요. 오히려 정말 좋았어요. 이 솔직한 고백에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욕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정말이야? 그의 속삭임은 확신을 갈구했습니다. 나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크고 거친 손은 나를 안았던 그날의 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계단에서 다시 해요. 나는 노골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안 돼. 그의 마지막 이성이 저항했지만 나는 반문했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원하잖아요. 그의 저항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이끌고 좁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두 계단 위에 그가 아래에 선 위험한 구도는 묘한 흥분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그의 얼굴에 손을 얹고 뜨거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수염이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나를 원해? 그의 확인에 나는 대답 없이 그에게 기대어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계단이라는 은밀한 감옥 안에서 우리의 몸은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착각도 실수도 아닌 우리 둘의 의식적인 공범 행위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고 저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모든 것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어요. 언제든 정희 선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 좁은 공간에서의 밀착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다는 사실. 옷을 벗기는 것도 빨랐고 서로를 탐하는 것도 더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것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직 쾌감만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크기는 충격적일 정도로 컸습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깊숙한 곳까지 닿는 그의 것에 저는 숨을 참았어요. 으아. 수철 씨.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그의 움직임이 더욱 격렬해졌죠. 계단의 나무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생생한 감각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거친 힘과 나의 뜨거운 욕망이 뒤섞여
우리는 순식간에 금기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세게.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정희 선배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다녀왔어 하는 정희 선배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수철이 제 몸에서 재빨리 자신을 뺐지만 옷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복층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수철은 계단을 내려가며 정희 선배와 마주쳤죠. 벌써 들어왔네? 하는 정희 선배의 목소리. 일이 일찍 끝나서 하는 수철의 대답.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어디 있어? 하는 정희 선배의 질문.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수철의 대답. 그때 정희 선배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층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향이야? 하고 부르는 정희 선배의 목소리.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정희 선배가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고 있네 하는 선배의 중얼거림.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죠. 하지만 계단에서 멈춰선 정희 선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수철 씨하고 부르는 정희 선배의 목소리. 왜? 하고 대답하는 수철. 계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하는 정희 선배의 지적.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수철의 어색한 대답. 정말 이상해하며 계속 냄새를 맡는 정희 선배. 복층방에서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철이 당황한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고 정희 선배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상황이 짜릿하면서도 숨막히게 두려웠어요. 정희 선배가 계단에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층방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정말로 들킬 뻔한 순간이었어요. 아직도 몸 안에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다리 사이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희 선배가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희 선배는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슬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위험할수록 더 짜릿했죠. 방금 전 중단된 그 순간의 아쉬움이 온몸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선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수철은 여전히 어색함과 죄책감에 갇혀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수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죠. 그는 나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고 종종 짧고 뜨거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정희 선배에게 더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수철 씨, 오늘 셔츠 멋있다라고 말하며 정희 선배 앞에서 그에게 미소를 보냈죠. 그 말을 들은 정희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맞아 오늘따라 더 멋있네라고 말했지만 수철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위험한 게임에 중독된 저에게는 또 다른 쾌감으로 다가왔어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묘한 우월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 선배가 주말에 친구들과 캠핑을 간다며 집을 비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오전에 돌아올 거야. 수철 씨랑 향이 둘이 집 잘 보고 있어라고 웃으며 말했죠. 수철은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틀 밤 완벽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정희 선배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복층방에 올라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이미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정희 선배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수철과 나의 비밀스러운 눈빛이 짧게 교차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될 거라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선배가 집을 비우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정희 선배의 부재는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복층 방에서 내려온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수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가 TV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수철은 내가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사리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어요. 선배 없으니까 조용하네요.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 죄책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향희 씨, 그날 일은 수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하지 말아요. 제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정희 선배 모르게. 그 순간 수철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일어서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저 자신도 모를 묘한 흥분감에 내 몸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정희 선배가 언제 진실을 알게 될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위험하고 금기적인 관계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의견 달아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